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에 있었던 T1과 DK의 매치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K가 뱀픽에서부터 준비를 정말 잘 해왔고 인게임에서도 심하게 넘어지는 장면이 없었다 생각이 들었음에도 T1이 말도 안 되는 템포 운영과 교전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2, 3세트는 왜 T1이 최근 월즈를 연이어 제패해오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식해 보겠습니다. 1세트 뱀픽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T1의 선픽입니다. 어제도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요. 뱀페이지에서도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선픽하는 진영에서 말파를 밴하여 상대에게 제이스 밴하지 않을래? 보통 물어본다. 후픽하는 진영에선 제이스, 바루스, 럼블 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지르, 오리아나 나눠먹기 구도에 대한 합의를 양 팀이 봐야 한다. 밴할 것들 다 밴이 되면 선픽 진영에서 바이나 말파와 같은 정글러들 밴을 보통 고려한다. 여기에 플러스 T1을 상대하는 팀이라면 바드벤이 반강제됩니다. 사실 그래서 1세트 기준 T1을 상대로 후픽을 해야 하는 팀들은 밴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이스, 럼블, 바루스, 바드에 아지르, 오리아나 심리전까지 이게 모든 걸 다 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T1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T1은 아지르, 오리아나를 풀어주는 구도에 대해 딱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지르, 오리아나가 모두 풀리는 구도라면 아지르를 선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DK는 1세트에 아지르, 오리아나를 푸는 구도를 받아들일 확률이 꽤 높았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1세트 뱀픽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말파벤이 나왔죠. 이어 제이스벤이 나옵니다. 이후 T1이 바루스를 손수 자릅니다. 바루스는 후픽 진영에서 밴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카드인데도 T1이 잘났다는 것은 아지르, 오리아나를 푸는 구도에 긍정한다라는 뉘앙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DK는 밴 자리가 하나 남게 되어 여유롭게 바드를 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T1은 바이까지 밴합니다. 아지르 선픽 이후 상대가 좋은 카드 2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라두어야죠. 여기서 DK는 상대가 아지르 선픽을 할 확률이 높고 티어 높은 럼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리 대 아지르 구도에서 라인 게임 능력이 강한 편인 그리고 오너 선수가 매우 잘 다루는 녹턴을 밴하며 마칩니다. 수순대로 T1은 아지르, DK는 럼블 오리를 가져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입니다. T1은 럼블을 보고 도란 선수에게 안배사를 쥐어줍니다. 안배사는 코어가 나오면 럼블과 오리아나를 상대로 사이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생존기 없는 챔피언들에게 압박을 넣어주기도 좋습니다. 자르반의 경우 역시나 상대 뚜벅이 챔피언들에게 압박을 넣어주기 좋고 오리아나 자르반, 럼블 자르반 시너지를 내주지 않게 차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지르나 안배사가 초반 단계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르반이 풀어줘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치 않고 DK는 짜오를 뽑습니다. 라이너들의 라인전 상황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카정을 들어가며 굴릴 수도 있는 힘이 강한 정글러입니다. 2페이지 밴입니다. DK는 시비르와 카이사를 자릅니다. 시비르는 안배사 자르반을 필두로 한 돌진력의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고 T1의 빠른 템포 운영에 핵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카이사 역시 돌진 조합의 키 파츠가 될 수 있는데요. 니코도 살아있는 상황이라 니코 카이사를 조합하면 근거가 확실해지죠. 니코를 밴하지 않고 카이사를 밴했다는 것은 니코를 주고 상대하는 식으로 플랜을 짜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편 T1은 유나라와 나미를 자릅니다. 유나라는 무난하게 티어피가 잘났다. 상대 상체 주도권을 기반으로 밸류형 원딜인 유나라를 키우는 플랜을 미리 차단했다 보시면 되겠고 DK는 이동기 있는 원딜을 고르고 싶어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초중반에 힘이 나오는 조합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 코나미 조합이나 루나미 조합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여 나미를 자릅니다. DK는 일단 생존기 있는 원딜을 마련해야 하기에 이즈리어를 뽑아둡니다. 서폿을 후픽으로 밀어넣기에 라인전을 필히 이길 수 있는 조합을 짜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T1은 니코를 무난히 가져온 뒤 진으로 마무리합니다. 안배사, 아지르로 딜은 충분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라인전이 강하며 CC 보조 등 유틸적인 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챔프를 골랐습니다. 이를 보고 DK는 이즈 카르마를 완성합니다. 카르마라는 서폿은 프로시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서폿입니다. 라인전을 이겨야 하는 픽이고 어느 정도 빠르게 굴려 끝낼 필요가 있는 승리 공식이 단조로운 챔프입니다. 하지만 뽑는 의미도 확실하죠. 보통 지금처럼 니코를 내주고 카르마를 뽑아 니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빠르게 스노볼을 굴리는데 쓰는 편입니다. DK는 작년부터
T1에서 카르마 서폿을 활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편이었던 반면 T1은 카르마를 그리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견해 차이가 이날에도 충돌했습니다. DK의 조합을 보면 CC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카르마 서폿까지 뽑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신 라인전이 매우 강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굴려서 이긴다. 이걸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럼블을 상대로 안배사가 리드를 잡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게임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2세트 뱀픽입니다. T1의 선픽입니다. 아지르, 오리아나 구도가 이미 쓰였고 럼블이나 짜오, 안배사 등 티어픽이 꽤나 빠졌습니다. 역시나 말파벤이 나오고 이어 제이스벤이 나왔습니다. 바루스를 똑같이 T1은 닫아주었고 DK는 바드벤의 여유가 생겼죠. 이제는 서로 까다로워할 챔프를 밴할 여유가 있는데요. T1이 그웬을 밴하며 탱커픽의 밸류를 끌어올립니다. 한편 DK는 앞에를 무난히 닫아주죠. 페이지 선수를 조금 더 의식한 느낌입니다. 보통 여기서 선픽으로 고려해볼 픽은 라이즈나 바이 정도 떠오르는데요. 라이즈를 빠르게 가져오는 모습도 많이 보여준 바 있으나 이번엔 T1이 바이 선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미드에선 라이즈와 탈리아 정도, 정글은 바이, 50, 판테온 정도 남아있는데 바이를 루시드 선수가 잘 쓰기도 하고 바이를 일단 넣어두면 조합 컨셉을 잡기 편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가 DK라는 점을 보다 의식한 느낌도 납니다. 이에 DK가 50과 코르키를 가져오는데요. DK도 라이즈를 내주고 상대할 만한 구도를 미리 준비한 게 있었던 것 같죠. 50으로 밸류를 챙기고 코르키로 바텀 주도권을 가져왔다 정도로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 T1은 라이즈를 안 가져올 이유가 없었고 그웬을 미리 배난 만큼 사이온까지 뽑아 조합 밸런스를 완성시킵니다. DK는 라이즈를 내주고 애니비아로 상대하는 그림을 준비해왔죠. 실제로 팔이 짧은 라이즈를 꽤나 괴롭힐 수 있는 픽이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페이지 벨입니다. DK는 유나라와 애쉬를 탔습니다. 유나라는 무난히 캐리형 픽을 잘랐다 보시면 되고 애쉬는 바텀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코르키의 의미를 살리겠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T1은 사이온 상대로 나올 수 있는 탱커인 렉사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사이온이 탱커여도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오브젝트 타이밍에 강하다는 게 강점인데 렉사이는 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키 나미 시너지까지 견제합니다. DK는 자엔을 뽑았습니다. 1세트에서 럼블을 뽑아 라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플랜을 잡았는데 그게 무너졌었죠. 이번엔 사이온 상대로 자엔이 적당히 라인전 단계를 넘기고 밸류를 채우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게 꽤나 예리했던 게요. T1의 조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합인데 팔은 짧습니다. 그런 조합을 상대로 자엔은 싸우기 매우 편하죠. T1은 카이사 노틸을 완성합니다. 돌진 조합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느낌으로 치고 나갔고 바이와 노틸이 같이 조합이 되어 확실하게 점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조합에 더해집니다. 근본의 조합이죠. 마지막으로 DK는 알리를 뽑아 탱커를 더 채워넣고 받아치는 힘을 키웁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을 평가해보면 T1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사이드 주도권을 잡아 재미를 보며 맵을 넓게 써야 하는 조합이고 DK는 성장 기대치가 전체적으로 높은데 받아치기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한타력도 꽤 좋아서 DK가 초반을 잘 넘겨내면 힘이 붙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2세트 T1이 뱀픽의 의미를 실력으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바텀 푸시 주도권을 T1의 바텀이 잡았습니다. 2렙 타이밍에 노틸이 앞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2렙을 찍기 직전 코르키에게 큐각이 보이자 노틸은 그랩을 날렸고 이대로 당해주면 코르키 체력이 크게 빠집니다. 50이 올라가는 동선이었던지라 정글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전멸을 사용하여 체력을 보존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기분 좋게 스타트한 T1의 바텀은 라인전을 계속 잘 풀어냅니다. 양팀 모두 서로의 두꺼비에 와드를 설치하여 정글 위치를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딜 교각을 보던 노틸이 알리를 끌어 간결하게 딜견을 해주었고 힐까지 뽑아내네요. 50이 다시 아래로 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결국 알리는 먼저 귀환을 하게 됩니다. T1의 조합은 바텀의 성장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초반을 보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바텀 라인전 이후 남는 턴을 활용해 서포트들이 미드 근처로 이동합니다. 알리가 먼저 귀환을 했기 때문에 노틸보다는 먼저 미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미드에서는 애니비아가 6렙을 먼저 찍고는 바로 궁을 라이즈에게 깔아주는데 여기서의 궁 디테일이 빛났습니다. 보시면 궁 범위 자체를 살짝 한쪽으로 치우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궁을 쓰면 라이즈는 10중 8구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죠. 최단 거리가 오른쪽 루트니까요. 이에 맞춰 애니비아가 벽을 퇴로에 깔아주고 알리가 등장을 하니 라이즈가 빠질 각이 아예 좁혀지다 못해 사라지려 합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결국 전멸을 쓰고 빠져야 했죠. 하지만 T1이 결국은 상대를 밀어냅니다. 전멸이 빠진 건 기분이 나쁘지만 DK가 안타만 치고 득점을 낸 건 아니었기에 T1은 쓰러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상대를 밀어
밀어내고 50의 위치를 와드로 확인한 것에 근거해 용까지 가져갑니다. 바텀 주도권이 주요하게 작용했죠. 용을 먹은 직후 T1은 깔끔하게 턴을 종료했고 50은 아랫바이게를 먹어 6렙을 찍습니다. 탑에서 치열한 싸움이 이어진 후입니다. 미드에서 대기를 하던 50이 타이밍을 맞춰 애니비아와 함께 라이즈를 잡아냅니다. 앞에서 안타를 쳐서 주자를 보내고는 이번에 홈으로 불러들였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장면 자체가 라이즈를 내주고 애니비아를 뽑은 이유를 보여준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텀에서 딜교환이 벌어집니다. 이때 라이즈가 라인을 밀고 강가를 거쳐 내려가는데요. 라이즈의 궁이 깔린과 동시에 노틸이 호응을 하여 알리를 잡아냅니다. 카이사가 킬을 먹었죠. 미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카이사를 확실히 키울 발판을 마련한 T1입니다. 유충 타이밍입니다. 미드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가 DK가 미드라인을 밀고 올라갑니다. 알리가 아직 6렙을 못 찍었지만 T1이 상황을 보니까 위쪽을 상대에게 이미 내주었고 사이온과 라이즈가 전멸이 없습니다. 그리고 DK의 상체 힘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T1은 유충 교전에 응하지 않고 비어있는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짚었던 부분이죠. 이번 시즌 손익 계산이 빠르고 반대 전환의 빈도가 높은 T1입니다. T1이 상대 블루 지역으로 들어가 시야를 먹긴 했지만 바텀을 더 압박하기에 미니언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여기서 더 턴을 썼다간 애니비아가 텔 커버도 가능하고 상대 합류 타이밍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무리하지 않고 접습니다. 그렇게 다시 미드로 회군한 T1은 겸사겸사 애니비아를 노려주는데요. 알리의 위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인 수를 던질 수 있었을까? 아마 T1은 우리가 바텀으로 팀적인 움직임을 취해 상대 알리를 바텀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미드 인원 공백을 맞는 것에 기반해 미드를 찔러 애니비아를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니비아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위쪽 일자 부시에 가깝게 붙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DK가 유충은 유충대로 이득을 챙기고 반대편 바텀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이득이죠. 그래서 T1은 이대로 끝나면 기분이 나쁘다. 애니비아를 집요하게 노려주는데요. 쇼메이커 선수가 접근하는 노티를 궁과 벽으로 막아주어 타워 근처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 해야 한다. 노틸이 그랩을 날렸고 바이까지 호응을 하여 애니비아를 R로 만드는데 성공하기는 하나 포탑 사거리 아니었던 게 너무나 컸죠. 동시에 50이 커버를 하여 궁을 사용하니 바이가 역으로 죽게 됩니다. T1이 왜 미드에서 이렇게나 공격적인 수를 던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걸 DK도 알고 있었고 얼마나 잘 대처하였는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용 타이밍입니다. 서로 정글의 위치를 와드로 확인했고요. 바이는 레드를 먹고 용둥지 안에 와드를 설치한 뒤 돌거북을 먹으러 돌아갑니다. 미드에서는 라이즈가 위쪽 로밍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탑 푸시를 하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50은 용둥지에 제어와드를 박아두고는 바로 상대 바텀 삼거리까지 시야를 잡아주어 DK의 바텀 푸시에 힘을 더해줍니다. 즉 구도상 탑은 T1이 푸시, 바텀은 DK가 푸시. 오브젝트는 용이 나와 있기에 DK가 선제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라인을 밀어 넣은 뒤 용을 DK가 먼저 치며 상대를 자극합니다. T1은 용 쪽 시야가 없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했고요. 이때 위에서 라이즈가 솔방울탄을 터뜨리며 자인의 뒤를 잡습니다. 즉 용을 내주고 반대편 이득을 보겠다 판단한 T1인데요. 라이즈의 속박 타이밍에 맞춰 자인이 궁을 사용해 캔슬을 하니 T1이 연계를 넣는데 살짝의 딜레이가 생겼고 동시에 자인궁으로 미니언까지 싹 정리가 됩니다. 라이즈가 타워 어그로였던지라 깔끔하게 다이브로 잡아낼 각이 생기지 않았고 자인이 성공적으로 버텨냈죠. 한편 아래에서 바이가 돌거북을 먹고 귀환을 한 뒤 다시 바텀으로 빠르게 붙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인을 2인 다이브로 노리는 건 노리는 건데 아래쪽 인원수는 동수로 맞춰줘야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탑 다이브가 종료된 후 라이즈가 귀환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러다가 귀환을 끊고는 다시 윗무빙을 살짝 쳤다가 귀환 버튼을 재차 누릅니다. 이는 자인이 귀환하지 않고 혹시나 탑 타워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응하기 좋은 위치에서 귀환을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인이 뒤로 빠져 귀환을 눌렀다가 라이즈가 갔나 싶어 다시 타워에 복귀를 하거든요. 자인을 발견한 라이즈가 바로 귀환을 끊고 2차 다이브에 들어가죠. 자인이 전멸을 사용하며 도주를 하려 했지만 라이즈 궁으로 따라가 결국은 자인을 잡아냅니다. 자, 탑 상황을 봤으니 이번엔 바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바텀 미니맵을 볼까요? 오너 선수가 동수를 맞추기 위해 바텀으로 재차 향했고 타워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카이사가 앞으로 나아가 알리가 들어오게끔 유도를 합니다. 알리가 들어오는 순간 바위가 앞으로 질러 교전을 여는데 바위계를 먹고 바텀 삼거리 쪽에 붙어주던 50이 빠르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50이 용을 먹고 바위계를 먹은 뒤 캠프로 돌아갔다면 T1의 설계가 먹혔겠으나 DK도 강하게 핑
핑을 찍으며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바이가 고립되어 죽고 맙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인이 죽긴 했으나 깔끔하게 죽은 게 아니라 나름 1차 다이브를 견뎌내고 2차 다이브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 T1 입장에선 큰 이득을 봤다 볼 수 없습니다. 미드는 애니비아가 홀로 이득을 보고 있었고 자인도 웨이브를 어느 정도 챙겨냈으니까요. 그런데 바텀에서는 용까지 먹었는데 심지어 바이의 노림수를 받아쳐 잡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앞선 유충 교전에서도 DK가 일방적인 이득을 보았는데 이번 용 타이밍에서도 DK가 거의 일방적 이득을 봤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뱀픽 단계에서 해설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DK의 조합이 초반을 잘 넘겨내면 밸류가 올라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그에 비해 T1은 맵을 넓게 쓰고 굴려나가며 계속 끊어먹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로 DK가 초반에 이득을 보면 T1이 끊어먹는 힘을 버텨낼 내구성을 갖게 되고 지역 장악 능력의 이점을 살리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 게임이 많이 이상해졌다, DK가 이번엔 잡으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가 렌즈를 사용하며 라인을 타고 올라와 라이즈와 함께 타워 옆 부시로 이동을 합니다. 라이즈가 제어 와드를 박아 DK 와드를 걷어내는데 이를 캐치한 DK 선수들이 핑을 찍으며 시야 싸움을 하자 소통을 합니다. 이후 바이는 탑 부시로 이동을 하여 귀환 버튼을 누르는데 아마 끝까지 탑을 노릴 각을 보고 있긴 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니비아가 아군의 합류를 등에 업고 자신 있게 라이즈를 노려주니 바이는 귀환을 끊죠. 이후 애니비아는 라이즈가 빠지니 합류했던 인원을 뒤로 물리고 라인을 정리합니다. T1은 지금이 기회다, 노티를 빠르게 탑으로 올려보냈고 타이밍 맞게 라이즈 궁을 뒤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바이가 튀어나와 애니비아를 노려주는데요. 궁을 탄 노틸과 라이즈가 순식간에 연계를 하여 애니비아를 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알리스타가 바로 커버를 하여 애니비아의 부활 시간을 벌어냈고 50의 등장까지 시간을 더 끌어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3대3 교전으로 끝이 났다면 앞에서의 이득을 본 부분 때문에 DK가 버틸 힘이 이미 있어 이번 교전마저 승리를 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이사가 궁 합류를 하여 균열을 내버렸죠. 즉 이 교전은 카이사의 합류가 어느 시점부터 계획되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와 라이즈가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체 시야를 DK가 점하고 있기 때문에 T1이 강가 쪽으로는 뻗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전령까지 35초가량이 남아 상체에서 이벤트는 곧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령까지 DK에게 내주면 T1이 따라잡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반대편 이득으로 뭘 어떻게 치워나고 그럴 사이즈가 아닙니다. 게임이 살짝 상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장악당한 강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라인을 타고 올라가 균열을 낼 각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이가 부시에 들어가 각을 볼 타이밍에 카이사는 미드라인을 정리하고 귀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곤 카이사가 바로 라인을 따라 탑으로 뜁니다. 미니맵이 밝혀졌을 때 이미 카이사는 탑 1차 타워를 지나고 있죠. 이전에 KT전 대역전승을 리뷰하면서 이야기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분리할 때 확실히 찔러 들어갈 각을 T1 선수들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령 타이밍에 또 한 번 DK에게 이득을 내주면 따라가기 힘들어진다. 이번엔 무조건 이득을 봐야 한다. 그러면 가장 성공률이 높은 전술은 무엇인가? 이미 수십 초 전부터 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을 잡고 있었죠. 이건 DK 입장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카이사와 코르키의 차이 때문에 합류 속도가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승기를 잡았는데 전령 앞 교전 세팅을 소극적으로 할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DK는 넘어지지 않고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T1이 매우 톡식하게 수를 던져 판을 뒤집었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롤을 너무 잘하네요. 그렇게 카이사의 합류에 힘입어 교전 이득을 크게 본 T1이었고 현상금을 대거 타간 데다 전령까지 먹었으니 한 방의 흐름이 넘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DK는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닙니다. 미드 선푸시를 해두고 용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강가시아도 실제로 어느 정도 걷어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이사가 미드로 쭉 치고 나간과 동시에 T1의 전령이 풀립니다. 앞선 이득 덕에 카이사가 2코어를 띄운 상태입니다. 그 힘을 살리기 위해 노틸이 앞장서 시야를 뚫고 있고 알리스타가 노틸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노틸이 전령을 타 어그로를 한 턴 빼주니 순식간에 DK가 붕 뜹니다. 심지어 보시면 용도 애매하고 빠지는 과정에서 DK 인원이 양쪽으로 갈리게 되었죠. 이를 캐치한 오너페이커 듀오는 애니비아로 빠르게 붙어주었고 전령을 탄 캐리아 선수까지 애니비아 쪽으로 전령 운전을 합니다. 전령을 막아야 하니 애니비아가 벽을 사용하고 바이에게 Q를 날리지만 바이가 앞으로 전멸을 써 Q를 피하고 궁을 꽂아준 뒤 최대한 애니비아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이에 결국 50의 궁이 강제됩니다. 애니비아는 전멸을 사용하여 포지션을 다시 잡았지만 노틸 궁을 맞은 50을 카이사가 타고 들어와 딜을 넣고 어그로를 빼주었고
주었고 앞에서는 텔을 타고 온 사이온이 궁을 쓰며 바이와 함께 재차 돌진에 들어가니 DK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전령을 앞둔 교전에선 T1의 빠른 템포에 DK가 당했고 이번 용교전에선 센스 있는 전령 활용과 빠른 교전 판단으로 구도를 아예 무너뜨렸습니다. 분명 애니비아 중심의 조합으로 자리를 먼저 잡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DK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에게 쫓기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게임은 완벽히 뒤집히고 말았고 T1의 조합 힘이 살아나 DK는 막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세트입니다. T1의 선픽입니다. 말파 제이스 벤 구도가 반복되었고 T1은 크산테를 잘라줍니다. 사이온이 빠졌기 때문에 크산테라는 탱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바드벤도 고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후 룰루를 벤하여 아펠 룰루, 징크스 룰루 등 하이퍼 캐리 조합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러면 바루스의 가치가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보통 여기서 바루스 벤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오로라를 벤하며 바루스 1픽을 T1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면 DK는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루시안이었습니다. 보통 바루스를 내주고 진과 같은 카드를 꺼내어 상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은 1세트에서 빠졌죠. 루시안 나미는 바루스를 상대로 초반 라인전에서부터 괴롭히겠다. 그리고 바루스는 중반부 포킹에 기반한 미드 대치 싸움 강점, 그냥 무력이 어마어마한 원딜이라 봐야 하거든요. 버프도 받아 그 기대치가 더 올라간 상황인데 루시안 나미가 또 중반부 미드에서 상대를 밀어내는 플레이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즉 같은 개념으로 힘싸움 하겠다. 그래서 이건 상대에게 픽을 주고 카운터를 치겠다의 느낌보다 상대할 카드가 있다 정도로 분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네요. 2세트에서 라이즈를 주고 애니비아를 뽑은 것과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대신 판테온을 더하여 확실하게 바루스를 괴롭힐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그런 판테온의 글로벌 궁극기를 따라갈 수 있는 녹턴, 오너 선수의 필살기가 나왔고 갈리오까지 뽑아 바루스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찌 보면 DK의 노림수를 역으로 T1이 받아치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네요. 2페이지 벤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조합 분위기를 양 팀이 풍기고 있습니다. T1은 트펠을 벤하여 쇼메이커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 웬까지 벤을 하여 탑에서 밸류를 챙기는 방향을 차단합니다. DK는 바루스가 탑으로 갈 수도 있다 의식을 했습니다. 일단 남이 상대로 좋은 블리츠를 벤하여 간을 보다가 애쉬를 바텀으로 돌려 루시안과 라인전을 맞대고 애쉬의 매로 판테온을 계속 찾아 본인들 조합의 강점이 퇴색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곤 4픽 아리, 루시안 나미를 뽑아 이니시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심지어 바루스의 수합 가능성 때문에 골치가 아파 탑을 후픽으로 돌린 만큼 탑 상성을 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리를 미드에 넣어 메이킹적 보강에 들어갑니다. T1은 교전 힘을 더 끌어올립니다. 탑에는 케넨, 서폿으론 레를 넣었죠. 케넨이 사실 선픽으로 나가기에 살짝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라인이 든든하여 케넨으로 맛을 살릴만 하다. 그리고 상대 조합을 보면 팔이 짧은 편이거든요. 도란 선수가 자신감 있게 픽을 해주었고 시우 선수는 케넨을 보고 요릭을 뽑습니다. 요릭이 제이스를 잘 잡는 원리와 비슷하게 케넨을 상대로도 요릭이 좋습니다. 케넨의 유지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후벼파는 느낌이고요. 케넨은 결국 Q스킬을 맞춰야 딜 누적을 강하게 넣을 수 있는데 요릭의 구울들이 그 각을 자주 지우곤 합니다. 그러면 인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1은 탑라인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칼부 수비 와드를 박아주고 녹턴이 탑으로 뛰어 탑부시 와드를 박아주는데 요리과 마주쳤죠. 케넨과 함께 체력을 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정글러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세팅하였습니다. 바루스는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힘이 붙는 챔프인지라 극초반은 루시안이 리드를 잡습니다. 그렇기에 녹턴은 커버, 판테온은 바텀 주도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바에게는 판테온이 먹을 확률이 높겠죠. 양 정글러들 풀캠프 이후 예상대로 아랫바에게 는 판테온이 녹턴은 윗바에게를 챙기러 위로 뛸만 합니다. 그런데 칼부부시의 와드를 받고는 이동을 하다가 레드캠프 근처에서 귀환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판단을 바꾸었다 봐야 하는데요. 상황을 보시면 탑은 케넨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윗바에게 주도권은 녹턴에게 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혹시 판테온이 바텀 다이브 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레드캠프 근처에서 귀환을 눌러 혹시라도 모를 다이브 커버 각을 보고 별일이 없다면 귀환 후 윗바에게로 뛰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2분 29초에 렐이 잠깐 남은 턴을 활용해 와드를 박아두었었고 그 와드 덕에 이후 판테온의 다이브 낌새를 알아차렸거든요. 판테온이 보이자마자 녹턴이 귀환을 끊고 다이브 커버에 들어갑니다. DK 입장에서 이번엔 생각을 해보죠. 미드 바텀 주도권 잡아뒀습니다. 녹턴이 아래 동선을 탔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윗바이게를 먹으러 뛰었겠지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녹턴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 짐작을 하고 웨이브를 넣는 턴에 체력 압박도 잘 해두어서 다이브가 충분히 나온다
바루스가 그렇게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너 선수는 그 수를 미리 읽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트에서 일어났던 탑설계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바루스가 정화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나미가 먼저 어그로를 받고 판테온이 스턴을 넣으며 연계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다이브를 하기 위해 깊숙이 몸이 들어간 상황에서 나미의 평타 모션을 보자마자 렐이 벼락같이 나미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미가 평타를 날리는 순간 녹턴이 DK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때문에 보시면 루시안과 판테온이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황급히 몸을 돌려 빠지려 하죠. 극초반 3대3 동수 다이브는 자살행입니다. 한편 캐리아 선수가 큐플에 이어 W 연계를 넣으니 나미 체력이 타워에 맞고 너덜너덜해지는데 결국 바루스 큐에 마무리를 당하며 묘해집니다. 나름 나미도 큐를 렐에게 날려 묶어두어 팀원들이 잡을 수 있게 하고 바루스 전멸도 빼냈지만 결국 이 장면은 DK가 설계를 하여 일방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T1이 잘 받아친 장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렐이 부활한 후 미드로 뜁니다. 그리고 W로 거리를 좁힌 뒤 Q로 아리를 노려주는데요. 갈리오의 집 타이밍을 잡아줄 겸 득점까지도 노리는 플레이입니다. 딜이 살짝 부족하여 스펠을 뽑아내진 못했지만 바텀에 어차피 턴이 남았던지라 캐리아 선수가 극한으로 턴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너 선수는 칼부 카정을 들어가는데요. 강타는 또 없었어서 작은 것만 먹고 나옵니다. DK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루시안이 타워 앞에서 큐각을 주고는 대쉬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스턴은 들어갔고 이어 W 연계에 바루스 스킬까지 들어갑니다만 DK는 이미 칼부 와드를 통해 녹턴의 위치를 체크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테온이 돌거북 카정을 하고 있었는데 렐을 쭉 빨아들인 뒤 판테온의 백업으로 CC를 넣어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미가 큐를 날려 바루스까지 띄우니 더블킬이 나오죠. 녹턴도 근처에 거의 도착을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CC를 걸었을 텐데 DK가 확실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대로 낚아올렸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0대3 패배를 당했다 하더라도 올해 DK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녹턴의 위치를 DK가 확인했습니다. 아리도 리코로 라인 복귀 중이고 판테온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기에 DK 바텀이 강가 시야를 지키려 합니다. 라인 주도권도 잡아둬서 이걸 그냥 내주는 게 너무나 아쉽거든요. 하지만 T1이 찌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녹턴의 궁극기가 히트쳤죠. 전멸이 실쿨이었던 것을 정확히 계산해냈다 봐야겠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미가 곧 전멸이 도니 한번 빨아보겠다. 즉 이번에도 한 끗 차로 승부가 갈렸다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루스가 이 킬을 먹으며 손해봤던 부분을 상당히 복구해냅니다. DK가 용을 때리며 턴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이를 견제하다가 T1 바텀은 라인을 밀어넣었고 이후 렐이 두꺼비에 와드를 박았습니다. 바루스 템이 잘 뜨긴 했으나 아직은 루나미 쪽이 푸시 주도권을 잡을 힘이 있습니다. 판테온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캐치했고 녹턴은 아래 캠프를 비우며 바텀 라인으로 붙어줍니다. 이때 T1 바텀이 루시안에게 예쁜 궁각을 내주는데요. 녹턴의 위치를 확인하다가 렐이 전멸을 사용하여 역으로 CC를 넣어주니 녹턴이 날아옵니다. 루시안은 죽었죠. 여기서 바텀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이것도 DK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위에 유충도 젠이 되어 있고 녹턴의 동선도 위로 향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판테온이나 상대 녹턴이나 위로 향했을 것이다. 바텀 푸시 주도권은 루시안 나미가 아직 잡고 있으니 이때 몰아쳐야 한다. 어찌 보면 또 정석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T1은 또다시 수를 꼬아 DK를 낚아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경기 이후 DK 내부 피드백이 어떤 방향으로 잡혔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신인 바텀 2명을 데리고 저연차 탑 정글과 함께 팀게임의 틀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T1이 마치 온갖 무술에 능한 달인 마냥 수를 계속 꼬아주며 DK를 낚았거든요. 천용이 13분대까지 끌렸습니다. DK는 용 스택이 빠르게 소비되는 상황은 아니니 T1에게 그냥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T1은 용을 먹은 김에 바텀 시야를 강하게 잡습니다. 그때 탑에서 솔킬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와드에 판테온의 위치까지 드러나 녹턴이 바로 백업을 가주며 시야 싸움에 들어갑니다. 와드를 깊게 박아둘수록 바텀이 편해집니다. 삼거리 부시에서 시야 싸움이 격해지는데 녹턴이 넘어올 때쯤 바루스가 와드를 때리는 판테온에게 평타 그리고 나미에게 궁을 날립니다. 모션이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다. 분명 나미는 바루스의 평타를 보고 큐를 날렸는데 이미 궁이 본인에게 날아오고 있죠. 큐 모션 때문에 피할 길이 없고요. 그대로 녹턴 궁 연계에 나미가 죽습니다. 루시안은 정화, 판테온은 2스킬 나름 시간을 벌 방책이 있었는데 나미는 무방비했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을 T1이 수행해냈다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나미를 지속적으로 후벼파니 심리적으로 나미가 시야를 잡는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T1은 짧게 잼만 지속적으로 날리며 DK에게 내상을 입혀나갑니다. 곧 용이 나오는 시점 미드 선푸시를 하고 녹턴은 강가에서 바위게를 먹고 있습니다. 와드까지 박아둔 뒤 바루스가 나미를 낚을 각을 보는데요. 나미도 나름 의식을 하고 있었으나 스킬샷이 안 보일 루트로 궁이 날아가 결국 나미는 묶이고 녹턴 궁에 마무리됩니다. 렐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DK는 이대로 계속 한두 명 잘리고 휘둘리면 게임을 진다 판단을 했고 혼자 있는 바루스를 물어주지만 갈리오가 칼같이 커버 아리가 전멸까지 사용했지만
단숨에 녹여내지 못해 결국 T1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서 게임은 T1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